원래 주식은 다 똑같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주특기만 하더라도 살아남기 힘든 곳인데 괜히 느낌 좋다고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면 뒤에 CCTV가 있다 보니까 곧바로 시장에서는 응징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CCTV로 확인하기 전에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CCTV를 확인하게 놔뒀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매매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 하고 있는 매매에서 계속 시장 변화에 맞춰서 매매를 할 정도일 뿐이지 새로운 걸 함부로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은 안 해야겠습니다.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잘 나가는 종목을 내가 사는 순간 즉시 매수세가 끊기고 꺾여버리는 걸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무상증자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계산법을 잘 모르셔서 얼마나 손실을 받고 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키움 계좌에서 일별 계좌로 보면 이 화면으로는 플러스가 찍혀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른 수익 창으로 보면은 무상증자로 인한 최종 손실은 2,5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클릭 잘못했다가 2,500만원이 날라갔으며, 이 2,500만원은 제가 하루에도 가끔씩 손실을 본 적이 있어서 뭐 또 꾸준히 하다 보면은 회복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무상증자는 손발이 잘린 액면 분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손실을 봤으면 그나마 빨리 털어내고 다시 리듬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손실을 계속 보면서 묶여있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렸던 7월 18일의 손익은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이 생긴 것이지, 보시다시피 무상증자를 7,500만원치 들고 갔지만 매수 매도금 보시면은 단타를 쳤습니다. 단타를 쳐서 익절했다가 시간의 거래 다시 들어가서 무상증자를 받은 것인데, 이 화면으로 보면 복잡하니까 실현 손익 화면으로 보시면은 2,500만원 정도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어제 9시 1분쯤에 다 팔았습니다. 어제도 개파락이 7% 나왔는데 마이너스 7%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플러스까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손실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관심 종목에서 영구 삭제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제 HTS에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표시 안 되는 기능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1분이라도 빨리 삭제하고 싶어서 어제 마이너스 7% 시작을 했어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식은 다 그런 것입니다. 끝물에 들어간 제 잘못도 있겠지만 1대5 비중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노터스는 그 이상이지만 1대5 이상으로 보면 노터스랑 공구먼. 노터스는 무상증자를 받고 조각을 한 조각이라도 잘 팔았으면 무조건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안 했지만 지나와서 봤을 땐 노터스랑 공구먼은 무조건 남길 수 있었던 싸움이었으며, 누구나 안 좋게 보던 조강 IRI도 세 번째 점상에서만 팔았어도 남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2연상에서만 팔았어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손실이 나봤자 한 조각을 2연상에서 정리를 했어도 한 마이너스 10%쯤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매매한 모아 데이터는 이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수익은커녕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G2파워도 권리락이 발생했는데 이건 1대5도 아니고 1대4 종목인데도 점상이 꽤나 강력하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 점상에서 보이는 이베스트. 개인이 이런 짓을 하면 불공정 거래인데 항상 점상 종목마다 수백 개 종목, 수천 번씩 주문을 쪼개가지고 물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짓을 하면 바로 계좌 경고에 정지 먹고 전 증권사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불공정 거래 매뉴얼이 누군가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합법적으로 잘 해먹고 있습니다.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오늘 시장은 옵션 만기일로 당연히 시장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기준가가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어제 나스닥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분위기가 살았지만 만기일답게 매우 거래량도 없이 지루한 시장에 갭 상승도 유지해주지 못하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자리는 어제 회복을 해줘야지 좋다 했는데 일단 나스닥의 분위기로 인해서 회복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차트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코스닥으로 기준을 매겨가지고 코스닥의 어제 종가가 820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번 더 820을 깨는 날이 온다면 이때부터는 인버스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준을 잡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이상 어제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아주 편하게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오늘 오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 추세를 깨는 하락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경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좋은 모양이지만 어차피 코스닥이 심각할 정도로 추세를 위협받게 된다면 비슷하게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어제 저점을 가지고 기준을 매겨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저 지점을 깨지 않는다면 평소처럼 자유롭게 오버나잇이 가능하고 오늘 역시도 종목이 있다면 오버나잇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세비캠이랑 HYTC란 신규 상장주 그리고 대명에너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는데도 갭상승이 크게 떠가지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져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 올라온 종목을 또는 거래 대금이 몰리는 종목을 확인하는 편인데 대명에너지가 어제 시간의 거래 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가로 잡는 게 시간의 거래 종가인데 시초가가 시간의 거래 종가보다 약하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질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를 체크했지만 너무 매수대기 호가를 쌓아놓고서 유인하는 게 보여가지고 14,700원쯤에서 들어갔던 것을 마지막까지 나눠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매수대기에는 15만 주가 쌓여있지만 이 물량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물량이 쌓여 있다면 일단 정리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추락해서 떨어졌는데도 갭상승이 높게 나온다. 갭상승이 높게 나왔는데도 그 전에 신고가가 22,000원이다. 가격에서 다 힌트가 있습니다. 물론 대박은 없이 그냥 적당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서 적당히 조금만 챙기긴 했지만 시간의 거래 마감 가격을 당일 기준가로 세운다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목을 모르겠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나온 순서 1, 2, 3순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 올라온 종목은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에 올랐다면은 당일 시작하자마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 뭔가 천천히 계단식으로 시초가나 시간의 거래 종가를 회복해 주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 그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변동이 나오긴 했는데 변동을 발생시키고서 고점에서 외국인이 익절을 했습니다. 뻔히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한 게 아니라면 오늘까지 변동이 나왔어도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미 선점해 있는 물량들이 많고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미 어제 3만 주, 현재 시각으로 3만 주 플러스. 이 물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띄웠다가 신고가라는 힘을 이용해서 띄웠다가 탈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금량처럼 이미 위치가 유리한 게 아니라면, 또는 이미 양봉에 저 밑에서 잡은 분들이 아니라면은 고점에 따라갔다가 유일 로보틱스 같은 차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JP 모간이 활발한 종목이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아주 탄탄하고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참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코그램도 언제라도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오늘의 먹잇감이 되는 종목은 현재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최근에 많이 나왔던 KPF 쪽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원 호가 근처에 놔두면 일단 매매를 하고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미 선점한 물량이 있어서 차라리 이게 빠질 때도 주가가 멀쩡하다면 그때부터 만원 근처에서 공략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확인하기 쉬운 기준가가 잡혔으며 이걸 깨지 않는 이상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기회 나와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